좀 싸게래요. 좀 싸게래요. 아이가 밤마다 이불에 지도를 그리거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한다면 방심은 금물, 소아 배뇨 장애일 수 있다. 소아 배뇨 장애로는 야뇨증과 과민성 방광, 배뇨 지연, 복압성 요실금, 기능 이상성 배뇨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냥 두면 낫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을 혼자 끙끙 앓게 하는 다양한 소아 배뇨 장애에 대해 알아보자. 네, 아이가 소변을 가릴 나이가 지났는데도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다거나 하루에 수십 번씩 화장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냥 뭐 크면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자칫 배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 만큼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배변 증상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다양한 소아 배뇨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 변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가 습관적으로 소변을 지린다거나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리게 된다면은 일단 우리가 좀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치료를 받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먼저 소아 배뇨 장애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배뇨 장애란 하부요로, 즉 방광과 요도의 기능적인 이상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뇨 장애 질환으로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여성의 경우 기침하거나 웃을 경우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소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배뇨 장애 질환으로는 야뇨증, 과민성 방광, 배뇨 지연, 그 외에도 기능 이상성 배뇨, 복압성 요실금, 웃음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성인과 소아는 대부분 그 진단과 치료가 유사하지만 소아 환자의 경우 초기에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배뇨 장애가 있는 소아 환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며 배뇨 증상으로 인해 요로 감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배뇨 기능은 어떻게 발달을 시키는 건가요? 뭐 연습이나 훈련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또 몇 세가 됐을 때 아이가 성인과 같은 배뇨 형태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정상적인 소아의 배뇨 조절 발달 과정을 보시면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정상적인 소아의 배뇨는 만 5세경에 완성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자동적인 천수신경 반사에 의해 소변을 보게 됩니다. 1에서 2세경에는 방광에 소변이 차는 감각을 인지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방광 기능이 미숙하여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므로 기저귀를 하게 됩니다. 3에서 4세경 방광 훈련이 이루어져 스스로 배뇨 괄약근을 조절하게 되며 소변을 조절하여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며 이때 기저귀를 떼게 됩니다. 만 5세 이후에는 하루에 5에서 7회 정도 소변을 모아서 시변하게 보게 되는 성인형 배뇨가 완성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가 오줌을 싸면 이제 좀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이 머리에 키를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소금을 얻게끔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런 창피함을 주는 게 아이에게는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뇨증의 경우 밤에 자는 동안 무의식적인 요의 배출이 일어나 내의 혹은 이부자리를 적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5세 이상에서 한 달에 3번 이상 야뇨가 있는 경우 야뇨증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야뇨증은 그 원인이 다인성으로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좋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야뇨증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야뇨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와,
모르겠다. 형님 반이라서. 나도 형님 반 가고 싶은데. 야, 형님 반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조그만 게. 난 조그맣거든. 니 조그만하잖아. 나는 내년에는 형님 반이 아니라 학교 간다. 학교. 오, 좋겠다. 학교? 근데 누나 학교 가려고 하면 한글 공부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야, 누나 머리 나쁘잖아. 한 대 더 맞을래? 내 아니야. 똑똑하거든. 그리고 한글은 학교 가면 다 가르쳐준다. 우와. 그러면 한글 안 배우고 학교 가도 되나?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한글 공부 안 해야지. 우와, 언니는 그러면 새로운 예쁜 선생님이랑 새로운 친구랑 놀고, 우와, 진짜 부럽다. 근데 누나야 와, 학교 가려고 하면 밤에 잘 때 이불에 쉬하면 안 된다 아이가? 야, 그거 당연하지. 그거는 옛날 옛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처럼 형님 방 갈락해도 하면 안 되거롱. 아 진짜? 몰라. 아 그럼 난 또 내년에 동생 반 해야 되는 거가. 야, 지금은 니 쉬하고 이렇게 하면은 맨날 동생반 해야 된다. 그거는 동생만 하는 거거든, 쉬는. 니는 진짜? 맨날 동생반만 계속 있을 거가 옳은데도. 니 설마 설마 쉬하나? 이불에? 아니 어제도 잘 때 쉬해갖고 엄마한테 혼났다. 부끄럽다. 오줌 싸게야. 오줌 싸게. 그래, 놀리지 마라. 니 왜 그래. 놀리고 그러노? 니는 오줌 안 싸노? 나도 오줌 안 싼다. 거짓말하지 마라. 기현아, 안 싼다. 야 조금이나 많이나 똑같거든. 기현아 참아라. 그리고 탄산 네가 더 먹으면 쉬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 어. 정말? 그러면 나도 형님 방 가면은 쉬 이제 안 하는 거가? 그리고 부끄럽지만 내가 진짜 내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도 형님 방 가고 나서 쉬 끊었다. 아 진짜? 진짜 가? 와 우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도 그럼 할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동생 반이라서 쉬하는 거다. 맞다. 나도 형님 방 가면 이제 쉬 안 한다. 맞다. 사실은 나도 조금 쉬하는데 엄마가 쉬하면 삐뽀삐뽀 해야 된다 해서 쉬 안 한다. 병원 삐뽀. 어. 아 나 병원 가기 싫어. 병원 가야 된다. 삐뽀삐뽀. 아 싫다. 그래. 안 가도 되지. 그래. 하지 마라. 그래 병원 안 갈 거다. 언니는 형님 반이라서 삐뽀삐뽀 안 갈 거야. 그래. 우리도 이제 내년 되면 형님 방 갈 거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삐뽀삐뽀 가야 해? 아니 안 가야지.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안효증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 저절로 없어진답니다. 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옛날 생각들 날 거예요?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요즘은 물론 그러지 않지만 네. 어릴 때는 제가 뭐 우리나라 지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그릴 정도로 아주 스케일이 광범위했거든요. 근데 딱히 저 생각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없어. 나이가 들면서 괜찮아진 걸 보니까 그건 저절로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생각이 반대인데 정답은 X입니다. 물론 뭐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이들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커가면서 야뇨증이 점점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지연 씨가 맞췄습니다. 야뇨증의 발생 빈도에 대해 보시면 5세의 경우 약 15에서 25%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 매년 15%씩 자연 소실되어 청소년 시기에는 2에서 3%, 성인에서는 1에서 2%에서 야뇨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3대 2로 남아에서 약간 흔합니다. 야뇨증의 경우 그 야뇨 증상으로 인해 환아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야뇨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야뇨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야뇨증의 원인에 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먼저 발달 과정의 지연인데요. 중추신경계와 신장, 방광의 기능 미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하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야간 항이뇨 호르몬 분비 이상입니다. 야뇨증이 있는 환아들의 경우 야간 소변량이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야간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면 장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야뇨증의 경우 수면의 어느 단계에서든 발생 가능하며 수면 중 방광에 소변이 차는 감각을 중추신경계에서 알아차려 잠에서 깨우는 반응이 지연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방광의 기능 장애인데요. 야뇨증에 있는 환아들에서 낮 동안에 배뇨 증상, 즉 빈뇨나 급박뇨 등이 동반된 경우도 흔히 발견되며 이는 방광 용적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야뇨증 병력과 자녀의 야뇨증 병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 모두 야뇨증 병력이 있었던 경우 자녀의 75%에서 부모 중 한 명만 야뇨증 병력이 있었던 경우 자녀의 45%에서 부모 모두 야뇨증 병력이 없었던 경우 자녀의 15%에서 야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정신적인 요인으로 앞서 얘기 드렸던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스트레스나 정서 불안 등이 관련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이들 중에 화장실을 방금 다녀왔는데 또 금방 다시 가려고 하고 또 막상 소변을 보러 가면 얼마 보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런 경우도 배변 장애의 좀 일종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 소변이 모아지는 동안 잘 참지 못하여 급하게 보고 자주 보며 심한 경우 소변을 지리기도 합니다. 특히 주저앉은 행동이나 다리를 꼬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소아에서의 과민성 방광 유병률에 대해 보시면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만 5세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만 5세에서는 평균 22%에서 과민성 방광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10살쯤 되었을 때는 15%에서 과민성 방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아 과민성 방광의 발생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니 7개월 가디만은 배가 얼마 안 나왔네. 아니, 그러면 출산 예정일이 언제고? 저는 10월 17일이요. 딱 좋다, 딱 좋아. 근데 계절이 딱 좋네. 나 우리 용이 또 한여름에 낳았다 아이가. 아이고 한여름에 낳다가 정말 혼났어. 예, 금방 놓는 아들은 춥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애 놓자마자 긴팔 입고 막 긴 바지 입고 두툼한 양말 신고 맨날 뜨거운 미역국 먹고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도 못 틀고 막 시끄럽다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지. 하니까 가을이 딱 좋다 아이가. 딱 좋죠. 아이고 좋다. 아니 융이 엄마는 둘째 날 가질 생각 없어요. 둘째. 네. 아니 뭐 우리 또 뭐 둘째 생각하다가 그냥 귀현이 하나만 낳고 살라고요. 아유 둘째야 뭐 늘 생각하지요. 근데 둘째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나이가 있잖아. 늦게 결혼한 데다가 용이를 늦게 낳아가지고 이제는 자연 임신도 힘들어. 그래 요즘에 보니까 첫째는 그래 자연 임신이 되는데 둘째는 그렇게 난임이 많다 그러더라니까. 그러지 말고 난임병원에 한번 가보지 그래요. 병원에도 가봤지. 인건 수중도 해봤고 했는데 안 돼. 아이고 둘째 가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아유 근데 뭐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래 낙심도 하고 남편도 막 낙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용이 하나 잘 키우려고
용이 봤지요? 똑똑하지, 예쁘지, 잘 빠졌지. 하여튼 뭐 흠잡을 데가 없다 아이가. 내 보니까 융이 진짜 똑부러지더라니까. 융이는 크면은 진짜 한 자리 하지 싶어. 어찌나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유 말 잘하대요 보고. 그러니까 말도 잘하더라니까. 일단 얼굴이 되잖아. 아우 근데 난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선미가 곧 동생이 생기다니까 화장실을 한 시간에도 얼마나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뭐 얼마나 자주 가길래 그러노? 보자, 한 시간에 한 5-6번은 가는 것 같다. 에? 돌아서면 또 간다 하고 또 간다 하고 이런다니까. 어머야, 왜 하노? 소미가 wak하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가는 거 아이가? 내가 보니까 동생 생기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 에이 수박 먹고 물 많이 먹고 요즘 또 더워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요즘에 또 있잖아, 물도 안 먹고 수박도 안 먹어요.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화장실 간다니까. 아 그러면 그건가 보다 유전. 아이 선미 엄마도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유전인가 봐 유전. 내가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가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한 시간에 5-6번은 안 간다. 근데 조만한 게 뭐 스트레스 얼마 받는다고 그래 화장실 자주 가겠노? 엄마야, 맞아요. 융이 엄마 그것도 몰라요. 요즘 첫째들이 둘째가 생긴 다음에 애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그 스트레스가 어른 못지않단다. 하기는 내 친구 미애 엄마 있는데 미애가 동생 생긴다 하니까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동생 태어나자마자 꼬잡고 엄마 없을 때 막 꼬잡고 애기처럼 막 기어다니고 우유병 먹고 애기 흉내 내고 막 극한닥하대. 어머야 희한하다 그거. 아니 그러면 뭐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내 희한하더라고. 조심해야겠다 우리 선미도. 아유 왜 연락? 그렇게 말이다. 아이 괜찮아지겠죠 뭐.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라. 잠깐만 지금 몇 시인고? 아이고 아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엄마야 어떡하노? 너무 아쉬운데. 아유 정쟁이네 또.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소아 과민성 방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이다입니다. 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꽁트를 유심히 보니까 정답은 O인 것 같아요. 이 6살 선미에게 동생이 생긴 후로부터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한다든지 소변을 보러 갈 때 급하게 간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동생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지연 씨는 이제 O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 말도 물론 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보다는 유전적 요인이나 아니면 기능 장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네. 소아 과민성 방광의 뚜렷한 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와 크게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배뇨 기능의 발달에 이상이 있거나 좋지 않은 배뇨 습관으로 인해 방광과 괄약근의 기능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네. 그런가 하면 아이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다가 급하게 소변을 보는 배뇨 지연도 있는데 이것도 소아 배뇨장애 일종인지 궁금한데요. 이 과민성 방광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배뇨지연입니다. 배뇨지연이란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다가 결국 소변을 지리게 되는 경우 배뇨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구별하는 쉬운 방법은 배뇨 기록지를 통해 빈뇨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뇨지연이 있는 아이의 경우 소변을 자주 보지는 않으면서 급하게 보며 소변을 가끔 지립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아이의 소변 지림 현상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재밌는 일에 몰두할 때 소변을 지린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인과 달리 소아의 경우에는 TV나 오락, 놀이 등과 같이 재밌는 일에 몰두할 경우 소변을 습관적으로 참게 되면서 이미 소변이 차 마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꼬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는 참다가 한계에 이르면 결국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바지에 실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뇨지연은 과민성 방광으로
오인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배뇨지연의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지 않은 배뇨 습관으로 인해 방광의 변성이 동반되기도 하며 특히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또는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외연화 행동 장애의 특징을 보일 수 있어 오히려 과민성 방광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처음에 배뇨장애 진단을 받을 때 정확하게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아성 배뇨장애 진단을 할 때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게 되나요? 네, 소아 배뇨장애의 진단은 여러 가지 검사와 기초적인 설문지와 가족력,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병력 및 가족력을 확인할 때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직접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가족 관계, 집안 환경,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검사로 소변 검사,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 초음파, 설문지와 배뇨일지, 요속 및 잔뇨 검사, 변비를 평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배뇨장애가 있는 환아의 경우 배변장애, 즉 변비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변비가 있는 환아의 경우 복통이나 변실금과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방광을 압박하여 배뇨근 과다 활동을 유발하며 이는 앞서 얘기 드렸던 야뇨증 또는 요실금, 요로감염 외에도 항문괄약근이나 요도괄약근을 의식적으로 수축하게 만들어 변비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변비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배뇨장애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오난 배뇨장애 환자들에게 변비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변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브리스툴 대변 지표와 리치스 방법이 있는데요. 변비는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변의 양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변을 보고 났을 때 견과류처럼 딱딱한 알갱이로 보일 경우 이는 변비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 시에는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대장과 직장에 변이 많이 차 있는 경우 변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검사입니다. 먼저 복부에 촉진을 시행하여 딱딱한 정도, 말랑말랑한 정도를 보게 되며 특히 항문 주위와 회음부 감각이 잘 있는지 또는 항문 괄약근의 긴장성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등 아래쪽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 경우 척수신경 문제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요도막이나 음순 융합, 요도구 협착 등의 생식기에 문제는 없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의 경우 환아가 직접 작성하거나 부모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증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며 설문지에는 배뇨 배변 증상 설문지가 있고 그 외에도 야뇨증 설문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배뇨 장애 환자들에서 그 배뇨 증상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경우 그 집에서 부모님에게 저희가 숙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항목이 굉장히 많고 하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균 이틀에서 3일 정도 연속으로 작성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보는 시간과 양, 수분을 섭취한 양, 소변을 볼 때마다 급한 정도가 심했는지, 만약에 팬티나 속옷이나 바지에 소변을 묻혔다면 그 양이 많았는지, 다리를 꼬거나 주저앉는 등의 참는 행동을 했는지, 대변을 보았다면 대변의 양상이 다음 그림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이 방광 일지를 작성하면서 좀 더 우리 아이의 배뇨 습관과 배변 습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며 진료를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속 및 잔뇨 검사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검사실에 변기와 똑같은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아이는 독립된 공간에서 평소에 소변을 보는 것과 똑같이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배뇨량과 잔뇨량 또는 요속도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기본적인 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사상의 요속도나 그래프의 모양이 이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아 배뇨 장애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소아 배뇨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의 심리적인 좀 안정을 위해서 좀 다독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뇨증의 경우 만성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이 야뇨 증상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이는 야뇨증이 치료가 되면 저절로 회복되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야뇨증은 매년 15%에서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어릴 경우에는 일단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식이 습관과 배뇨 습관에 대해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먹진 않는지, 초콜릿이나 방광을 자극시킬 수 있는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진 않는지, 오렌지 주스나 레모네이드처럼 구연산 함유 식품이든 방광을 자극시키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진 않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복용한다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미리 소변을 보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시행하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약물 치료로는 앞서 얘기 드렸던 부족한 야간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보충해주는 약물을 투여해 보거나 방광 용적 감소로 인해 야뇨증이 발생하는 경우 방광 용적을 증가시켜주는 항부교감 신경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동요법이 있습니다. 행동요법은 하나의 속옷이나 기저귀에 야간 경보기를 착용하고 자게 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 속옷이나 기저귀가 소변에 의해 젖을 경우 야간 경보기가 저절로 울리게 되어 화나를 깨워 소변을 화장실로 가서 보게 하는 행동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1에서 2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초기에는 효과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 완치율이 70%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아 과민성 방광의 치료입니다. 크게 비뇨 치료와 약물 치료, 배변 관리 등이 있는데요. 비뇨 치료는 비약물적, 비수술적 치료를 통틀어 얘기합니다. 특히 아이가 소변 보는 습관이나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체 모형도를 이용하여 신장과 방광, 요도의 위치와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며 특히 수분 섭취와 배뇨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야뇨증의 수분 섭취와 배뇨 습관의 교정처럼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단기간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비뇨 치료를 부모님께서 장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비뇨 치료만 잘 했을 경우, 특히 6개월 이상 비뇨 치료만 했을 경우에는 약 60% 정도에서 효과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힘들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민성 방광의 경우 방광 용적이 감소되어 소변을 자주 보고 급하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광 용적을 증가시켜주는 항부교감 신경제를 복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복용하였을 경우 배뇨 증상이 약 80% 정도에서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반된 변비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배뇨 습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소아 배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배뇨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잘못된 배뇨 습관과 교수님, 그리고 올바른 배뇨 습관, 이걸 비교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잘못된 배뇨 습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소변을 본 후 너무 급하게 일어나 버리거나 놀이나 TV, 컴퓨터 때문에 소변을 습관적으로 참거나 또는 공중 변기를 쓰지 못하거나 다른 곳에서 잘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릴 때 쓰던 유아용 변기를 고집하거나 배뇨 시 힘을 주거나 임의로 끊는 경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배뇨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먼저 바른 배뇨 자세가 중요합니다. 혹시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배변 발판을 사용하여 양쪽 다리가 편안한 자세로 벌린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은 곧게 고추 세우며 앞으로 살짝 숙이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른 배뇨 습관에 대해 간단히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소변을 먼저 보며 잠들기 전에도 소변을 보고 자도록 합니다. 특히 낮 시간 중에는 다른 놀이나 TV를 하는 중간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2-3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도록 노력하며 일부러 참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경우 소변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며 소변을 보고 난 후에는 급하게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속옷이 만약 젖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른 속옷으로 바로 갈아입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수분 섭취 교육을 적당량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량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변비 관리에 좋고요.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위생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소아 배뇨 장애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5세 이후에도 소변을 자주 지린다거나 밤에 오줌을 싸고 1시간에 몇 번씩 화장실을 찾게 된다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아 배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배뇨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 변혜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